네, 오늘 우리 증시도 그랬지만 간밤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크게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간밤 뉴욕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좀 경계감이 커졌다고 봐야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밤에 나스닥이 2.26%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13일 발표되는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투심이 좀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 부분인데요. 월가에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5월 수준보다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6월 CPI 상승률은 8.8%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CPI 상승률 8.6%보다 높은 겁니다. 지금 8.8%까지 예상폭이 나와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까지 예상치대로 8.8%라든지 아니면 혹은 더 높게 나온다면 어떤 영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시장 전망대로 8.8%가 나오거나 전망치보다 혹은 높게 나온다면 이번 달 말에 FOMC 움직임이 더 강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이 큽니다. 지난 5월도 기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CPI가 나왔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 시장의 의견이다 보니 FOMC에서 100bp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75bp,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지만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한 연준이 100bp라는 극약 처방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11일 현지 시간 기준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채권시장 전문가 90.6%가 이번 7월 말에 FOMC에서 75bp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9.4%는 100bp가 인상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50bp 인상을 지지했던 전문가가 13.8%였고 이제 75bp를 지지한 전문가가 86.2%였습니다. 이 양상을 보시면 좀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100bp 인상론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75bp 인상은 기정사실화됐고 이제 100bp 인상 결정이 나오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이랬고 연준 위원들 발언도 많지 않았습니까? 연준 시각은 어떨까요? 네, 하지만 지금의 물가 지표 여전히 좀 아직 현실 상황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준의 의견이기도 한데요. 오늘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요. 오늘 13일 발표 예정인 6월 CPI가 높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데이터 철진한 수치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다시 말해 한물 간 데이터다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CPI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점을 백악관이 암시를 했고 이미 7월 들어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 6월 CPI에 너무 놀라지 말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준에서 주목하는 지표가 또 물가 지표와 더불어서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가 사실 잘 나와서 조금 더 걱정이 되거든요. 어떨까요? 네, 이번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요. 6월에 비농업 부문 취업자는 전달보다 37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25만 명 증가였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사실상 이 수준이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연준에서도 강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1일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번 고용 지표 결과를 언급하면서 미국 경제 내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5bp를 인상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외로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올 경우 100bp를 인상하는 것도 배제하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FOMC 회의가 벌써 4차례 남았습니다. 이게 7월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회의에서는 어떨까요? 네, 우선 지난 6월 FOMC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가 어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올해 말에 최종 금리를 1.9%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에는 3.4%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수준인데요. 적어도 남은 기간 동안도 50bp 인상이라는 빅스텝은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과 7월에는 75bp씩 인상한 이후에 9월에는 50bp 인상, 11월과 12월에는 각각 25bp씩 인상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계산을 해보면 올해 말의 최종 금리는 3.25에서 3.5%, 다시 말해 이번 FOMC에서 말한 이 점도표와 같은 수준으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번
이번 FOMC 전도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살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6월 FOMC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7월에 75bp를 인상한다라는 전제 조건이고 100bp 인상도 지금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00bp 인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일단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감은 당연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유럽 경제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미국 달러화에 비해서 유로화가 매우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유로화가 20년 만에 1유로를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이른바 패러티 시대가 현실화됐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한때는 1유로에 1.0006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미국의 금리 인상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이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은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 이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로화 가치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좀 짧게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네, 이런 경우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 패리티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조나스 골터만 이코노미스트는 이 머지않아서 이 패러티가 깨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도이치방크 역시도 유로당 0.95에서 0.97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수십억 유로의 옵션 계약이 패러티에 걸려 있다라면서 다시 말해서 시장에는 굉장한 난기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 점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아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부터 지켜봐야겠습니다.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